안녕하세요. 핸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와 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올려둔 역학과 그래프라고 하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제가 예전에 올려둔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라고 하는 영상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려둔 벡터와 스칼라의 진짜 차이점이라고 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더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뉴턴의 유율법이라고 하는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뉴턴은 힘이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세상을 설명한 사람입니다. 즉 뉴턴이 자기 물리 이론에서 주인공으로 채택한 물리량이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벡터량인 것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데에도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 법이죠. 그런데 물리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벡터를 써야만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? 그건 아닙니다.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죠? 왜 벡터로만 물리를 풀어야 하냐? 나는 스칼라로 물리를 풀어보겠다. 스칼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해 보겠다.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?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멈춰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 물체가 지금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그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가속도가 m분의 f겠죠? 그럼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역학과 그래프라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VT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바로 거리죠.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거리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VT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. 독립변수를 뉴턴처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거리를 독립변수로 써보고 종속변수를 힘이라는 벡터가 아니라 어떤 스칼라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.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. 세로축을 힘의 크기로 두고 가로축을 거리로 둡니다. 그러면 F는 MA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가 어떤 MA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 가로축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. 어떻게? 방금 전에 구한 삼각형 넓이, 즉 거리 2분의 1 VT에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끊어줍니다. 그럼 방금 전에 보여드린 FS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넓이가 당연히 MA 곱하기 2분의 1 VT가 되겠죠. 아까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, 즉 가속도가 m분의 f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이 되죠. 따라서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바로 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새롭게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한 것입니다. 뉴턴이 사용했던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대신해서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이 앞으로 세상을 설명하게 되는 또 다른 물리량이 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뉴턴이 사용했던 힘이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을 대신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스칼라 물리량인 것입니다.
제가 아까 말했던 왜 벡터로만 물리를 풀어야 돼? 스칼라로 물리를 풀어보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라그랑쥬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으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운동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. 그럼 이제 미적분을 이용해서 약간 장난을 칠 거예요.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으로 정의되었죠? 2분의 1 v제곱을 적분을 이용해서 인티그럴 v dv로 바꿀 수 있겠네요? 그런데 애초에 속력이라는 것이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?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장난을 칩니다. 적분 변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. 어떻게? ds랑 dv를 exchange, 서로 자립, 바꿈.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네요. dv/dt는 어차피 가속도입니다. 그리고 질량은 거리에 대해서 상수니까 적분 안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그로부터 적분과 벡터 내적을 이용해서 일의 정의를 얻었습니다. 보통 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 일을 먼저 배우고 운동 에너지를 나중에 배우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일의 정의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운동 에너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로부터 일에 대한 식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.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